자, 빅데이터 분석회사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는 구간 추정과 점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본으로서의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한다는 것으로 핵심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평균을 하나의 값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구간의 형태로 보느냐, 이것이 결국 구간 추정과 점 추정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한 번의 표본으로 전체 평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는 모집단이 너무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 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결국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값은 대부분 표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전체 모집단을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노력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들. 그 얘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도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 항상 현실적인 것은 표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대부분의 값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체 모집단에서 근데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그 표본에 대한 통계량이 실질적으로는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 하나의 평균값으로 전체 평균을 단정하는 게 과연 안전할 것이냐. 물론 단정하는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점 추정입니다. 이제 평균에 대한 부분과 분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결국 점 추정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표본은 계속적으로 추출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변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값으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범위로 예측하는 구간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바로 구간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점 추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은 바로 이제 모수를 세타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모수는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그 통계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값으로 결국 표본을 통해서 추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점 추정인데요. 표본을 x1서부터 xn까지의 추정량을 세타S로 구성을 해서, 결국 세타S는 표본에 대한 추정량이니까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비율이 될 수도 있고 분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점 추정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표본 평균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점 추정치가 됩니다. 근데 계산은 쉽지만 결국에는 표본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신 것처럼 결국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그 값이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반영을 못하는 결국에는 특성이 있다는 게 점 추정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점 추정에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추정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결국에는 모집단에 대한 모수들을 보시면 뭐 평균이라든지 모집단의 분산이라든지 모집단의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비율, 표본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식은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기술적인 통계량하고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건 뒤에 가서 이렇게 표본 분산하고 모분산의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의 값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통계량을 구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값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명확하지 않다라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부족한 것이 결국에는 점 추정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분산하고 표본분산하고 계산식이 다르죠. 실제로 모분산을 구할 때는 전체의 모집단의 개수로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분산을 구하지만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하나를 줄이는 값으로 구하는 형태로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불편 추정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인데, 결국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했지만 그걸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본 평균을 먼저 추정하면 분산이 하나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분모를 n-1로 나눈다. 이게 결국 표본 분산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표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되냐면 표본 평균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 평균에서 뺀 편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값은 분명히 0이 된다는 거죠. 즉 결국에 그 값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빠짐으로써 그 값에 대한 경우들을 빠지는 것은 결국 실제로 표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n-1로 나누는 것이 바로 표본 분산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점 추정에 대해서 이 추정에 대한 값이 좋은 값인지 나쁜 값인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추정량이 좋은 값이냐 라는 결국에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적 추정량의 기대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모수하고 항상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 불편 추정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부재로 좋은 추정량이라고 했냐면은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기대값이 실제로 모집단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한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게 결국엔 편이냐 편의 추정량이냐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직관적인 의미로 결국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 가지고 얻은 추정량의 평균들을 실제로 모수하고 같으므로 평균은 기본적으로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분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편의 추정량에서 불편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 실제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이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편의 추정이 아닌 불편 추정량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계산식이 좀 바뀌는 것들, 그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불편성이라는 부분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대값이, 즉 우리가 추정을 한 기대값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모집단의 모수하고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게 불편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질들이 뭐 일치성, 당연히 값이 이제 하나의 값으로 되고, 그다음에 효율성, 결국 구한 값들이 분산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충분성, 결국 모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을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물론 불편 추정량에 딸려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의미들이 내가 추정한 하나의 이 값이 좋은 추정량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네 가지 성질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가장 그럴듯한 하나의 값으로 실제로 제시를 하긴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의 크기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을 결국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간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간 추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수 세타를 확률적인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로어 바운드는 결국에는 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하한 값이 되는 것이고, U라고 되어 있는 게 어퍼 바운드인데 결국 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상한 값인데, 이것에 대한 확률이 1 어떤 C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결국 이 1-C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 수준,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C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알파이긴 한데 이게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몇 프로의 신뢰 구간입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는 이 확률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들의 L과 U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신뢰 구간에 대한 범위를, 신뢰 구간을 구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확률 값이 주어지면 이 신뢰 구간을 찾아내는 것들이 결국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은 모수가 있을 법한 범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80점입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76점에서 84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예를 들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게 이 가능성의 숫자를 95% 확률입니다. 99% 확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결국에 구간 추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에 알 수 없는 모수, 즉 평균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 구간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특정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해가지고 구간을 만들었을 때 전체 구간 중 일정 비율, 신뢰 수준이 실제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 결국 이 안에 들어갈 범위 확률이 얼마입니다 하면은 동일하게 결국엔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이 안에 결국에는 모수가 있을 확률이 얼마이다,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에 신뢰 구간의 결국엔 직관적인 의미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구간 추정의 핵심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에 대한 핵심은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샘플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건 점 추정에 대한 값입니다. 근데 이 점 추정으로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변동하는 범위를 더한 것이 결국 신뢰 구간, 구간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점 추정에 결국엔 흔들릴 수 있는 범위, 즉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것이 신뢰 구간, 즉 구간 추정에 관련되는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 추정에 의한 값을 표본 평균과 같은 통계값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즉 오차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차 범위는 결국 표준 오차로 만들어지고 표준 편차를 표본의 제곱근으로 나눈 형태가 결국엔 표준 오차가 되고요. 여기에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값을 곱해주는 것이 오차 범위입니다. 근데 이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을 여러 번 반복 조사했었을 때 표본이 신뢰 구간의 모수에 포함될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면 95%에 해당되는 그 분포의 형태의 그 값을 찾아내 가지고 대칭적인 값을 찾아내 가지고 실제로 오차 범위를 계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만약에 여기서 예제에 나온 것처럼 95%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동일한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때 그 중에 95번은 표본의 결과가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엔 이 주어져 있는 분포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산하는 값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실제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음 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에 대한 성질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뢰 구간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주요 특징 중에 바로 신뢰 수준은 신뢰 구간이 모집단을 포함할 확률을 의미한다는 걸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95%, 99%를 사용한다라는 거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결국 이 확률만큼, 이 비율만큼 구간이 모집단을 포함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죠. 즉 계속적으로 표본을 하더라도 이 안에 모수가 들어갈 확률이 95%다, 9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신뢰 구간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관심이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요. 이 크기는 결국엔 우리가 표본의 수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에 대한 정의가 바뀔 때마다 실제로 이 너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엔 확률로 나타내는 것처럼 신뢰도를 높이게 되면 신뢰 구간은 넓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 확률보다는 99%의 확률로 신뢰 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이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표본하고 모집단하고 차이가 줄면 줄수록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그 변동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구간 추정에 대한 것들을 실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여러분하고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간 추정의 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에 관련된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모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정규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에 대해서 해당 확률에 대한 값을 이용하는 형태로 x 바라고 주어지는 것은 평균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g 알파 나누기 2 결국 여기에 어떤 확률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차에 대한 값, 이 전체 표본에 대한 오차는 전체 알고 있는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구하는 이 표준 오차 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G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화되어 있는 값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G값은 90% 신뢰 수준이면 1.64고 95%면 1.96이 되고 99%면 2.576 즉 되는 거. 즉 상위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 좌우가 약 합해가지고 5% 정도의 신뢰 구간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전체 크기가 이제 G값이 2.576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모집단에 대한 모분산을 모를 때는 결국엔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 T분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T분포의 경우에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결국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자유도를 고려한 분포표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는 왼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좀 이론적인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에 하는 경우들은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T분포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집단을 알기는 실제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론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르는 경우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표준 정규분포표의 통계치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T분포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샘플 예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 주어지고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모분산을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예제를 만든 것이고요. 전체 샘플링 개수가 25개다. 그렇게 했었을 때 95% 신뢰 구간을 이용하면은 실제로 주어져 있는 식은 표본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이 결국엔 뭐냐면 95%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표준 정규분포의 그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1.96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루트 n은 결국은 샘플링의 개수가 되고 위에가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루트 n은 25가 되는 것이고요. 루트 25가 되고 분의 결국 주어져 있는 표준 편차 값이 10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1.96에다가 결국에는 분모가 루트 25니까 여기는 5가 되고요. 5분의 10이 되니까 2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2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8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92라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80에서 3.91을 뺀 값이니까 76.08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는 것은 83.9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76.08에서 83.92 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95%에 해당되는 G값이 1.96이기 때문에 결국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구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간 추정과 점 추정에 관련해 가지고 정리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출 문제가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문제입니다. 실제로 표본 평균이 60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2인 통계적 조사 결과이고 이때 표본의 수는 36이다. 그러면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나왔었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표본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이 1.96이 되는 것이죠. 95%의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값이 1.96이고 그 다음에 샘플링의 개수가 지금 36이니까 루트 36이 되고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2가 되는 거니까 바로 정규 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신뢰 구간의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을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식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은 60의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2니까 60의 플러스 마이너스 3.92에 대한 값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56.08에서부터 63.92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이거 밑에는 잘못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실제 구간은 56.08에서 63.92가 된다는 값을 이게 신뢰 구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뢰 구간을 고려할 때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의 크기, 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 1번, 좁아진다. 보기 1번, 넓어진다. 보기 3번, 변화하지 않는다. 보기 4번, 무의미하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요약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신뢰 구간하고 신뢰 구간에 대한 확률이 바뀔 때 신뢰 구간의 넓이가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샘플링의 개수의 증감에 따라서 신뢰 구간의 너비가 바뀌는 부분을 인지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간 크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커지면 구간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구간의 크기가 결국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산이 커지면은 구간의 크기가 넓어진다. 이 세 가지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구간의 크기, 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신뢰 수준, 표본 크기, 분산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9회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A의 주민 1000명 중 100명이 실업자인 경우 실업률의 95% 신뢰 구간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뤘었던 샘플링의 개수하고 신뢰 구간의 넓이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95% 신뢰 구간보다 90% 신뢰 구간이 더 좁다. 2번 95% 신뢰 구간보다 99% 신뢰 구간이 더 넓다. 그 다음에 3번 실업자 수가 100명일 때보다 200명일 때 95% 신뢰 구간이 더 좁다. 4번 전체 주민수가 1000명일 때보다 2000명일 때 95% 신뢰 구간이 더 좁다. 자,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실업자 수가 100명일 때보다 200명일 때 95% 신뢰 구간이 더 좁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했었던 문제처럼 결국 신뢰 수준이 올라가면 구간의 크기는 넓어집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구간의 크기는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 커지면 구간의 크기는 넓어진다. 이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의 정답은 3번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결국 S1은 n분의 1의 시그마 x-x 죄송합니다. 이게 바가 위에 붙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수식이 잘못됐는데 의 제곱이고 S2는 n-1의 시그마의 x-x 바의 제곱 이 형태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S2는 일치 추정량이 아니다. 그럼 S2는 바이어스가 0이다. 4번 MSE는 추정량의 분산과 편향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S1은 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건 S1의 모 분산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2는 일치 추정량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에는 편의 추정량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점 추정의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 이거는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2는 그렇기 때문에 편의 추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편 추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는 값이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점 추정의 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실제 모수하고 같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불편 추정량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S2가 되는 것이고요. S1은 샘플의 추정량이지만 실제로 불편 추정량은 아니라고 하는 샘플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할 경우에 실제로는 편의 추정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집 단위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형태의 모분선을 구할 때에 사용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 추정량은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질 때 추정량 값이 참값을 수렴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당연히 S2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일치 추정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S2는 결국에는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 추정량이 됨으로써 바이어스 편향이 0이 되는 것을, 즉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뭐가 되는? 기대값이 결국에 모분산하고 같아지는 그 값이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SE는 실질적으로는 추정량의 분산과 편향의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결국에는 실내 구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5회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전체 모집단에서 1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100명의 조사를 한 결과 평균이 35인 결과가 나왔다. 모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대해서 해당 결과를 이용하여 모 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형태냐면 95% 신뢰 구간에 대한 통계값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뢰 구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통계량 값은 1.96이죠. 그래서 1.96이 있는 값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명에 대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SE를 구할 때는 루트 10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모 평균 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식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한 식이 바로 요 식이 된다는 거죠. X에 대해서 실제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그 평균에 해당되는 그 통계량 값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SE를 더 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10회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 대한 것은 표본에 대한 통계량하고 모집단에 대한 모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자, 이 문제의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2번. 표본 분산은 모집단 분산의 불편 추정량으로 분모의 n-1을 사용한다.
3번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과 항상 동일하다. 4번 표본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틀린 것은 바로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과 항상 동일하다. 개념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동일하지는 않죠. 동일한 추정값일 뿐이시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번의 경우나 보기 2번의 경우나 보기 4번의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모집단과 결국에 표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옳은 표현이지만 결국 3번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점 추정이라는 것은 결국 단일값이고요. 단일 추정에 대한 불편 추정량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점 추정은 구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어떤 오차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것이 결국 구간 추정이 나온다는 것이고, 구간 추정의 범위는 결국 신뢰 구간을 표현했는데 점 추정의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의 범위를 표현해 가지고 구간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지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은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것인데, 결국 신뢰 수준과 구간의 크기, 표본의 크기와 구간의 크기, 분산과 구간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식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는 안 했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즉 표본 분산만 아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범위에 대한 정의식이 바뀐다는 거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필요하신 경우에 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교재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간 추정하고 점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의외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